안녕하세요, 임트로TV입니다. 인생 첫차 아반떼 CN7 깡통차를 고려 중이시라고요? 분명 주변에서 형, 동생, 선배, 후배, 선임, 후임 할 거 없이 야 차는 무조건 풀옵션이지 이 차 뭐 새끼야 하는 증신 공격을 수도 없이 받으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아랑곳 하지 않고 합리적인 소비를 지향하신 점 쌍따봉 드리고 싶네요. 내가 깡통을 사든 풀업을 사든 돈 보태줄 것도 아니면서 참견만 하는 오지라퍼들에게 이렇게 대꾸해 줍시다. 차 살 때 돈 보태주면 생각해 볼게요. 윤머덕. 그렇습니다. 우리는 굳이 같은 차를 900만원이나 더 주고 살 이유가 없죠. 제 아무리 풀옵션으로 떡칠해봤자 아반떼는 아반떼입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아반떼의 위치는 이코노미 준중형 세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아반떼 최상위 트림인 인스퍼레이션이 2,453만원인데 이 돈이면 소나타 스마트 트림을 사고도 67만원이 남습니다. 현대가 정말 잘하는 게 차량별 급 차이를 확실하게 두는 것인데요. 각 차량의 급별로 성능과 품질, 마감 등에서 확실하게 차이를 두니 아반떼 풀업을 사느니 차라리 소나타 깡통을 사는 게 낫다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중형 세단을 포기하고 준중형 세단을 살 이유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물론 풀업과 깡통 사이에 편의 옵션 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는 현대의 이러한 옵션들을 같은 차를 고객들에게 더 비싸게 팔기 위한 상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상위 트림으로 가나 깡통으로 가나 똑같은 엔진, 똑같은 서스펜션, 똑같은 에어백, 똑같은 승차감이니까요. 제가 운전 12년 차인데 이쯤 되니 차에 대해 분명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결국 차는 승차감, 연비, 크기 이 세 가지가 제일 중하다는 겁니다. 승차감과 크기야 말할 필요도 없이 소나타가 합승이고요. 연비도 고작 2.5km밖에 차이가 안 나서 이것 때문에 소나타 말고 아반떼를 선택한다는 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되네요. 그러니 아반떼 프로 깔 바에는 소나타 깡통 사는 게 낫고 아반떼를 살 거면 가장 저렴하게 사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아반떼 깡통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1,570만원으로 알고 계신다면 이거 잘못 알고 있구만. 아니 금액이야 스마트 트림이 1,570만원이 맞긴 맞는데 이 금액으로 출고해서 운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아반떼 스마트 트림은 수동 변속기예요. 147만원을 추가해야 자동 변속기를 달아주는데요. 아무리 돈을 아끼는 것도 좋지만 147만원 아끼겠다고 수동 변속기로 출고하기에는 감당해야 할 불편한 점이 너무 크죠. 고속도로에선 그나마 괜찮은데 5단 놓고 쭉 가면 되니까. 근데 막히는 시내도로 운행하다 보면 정말 금방 지쳐버립니다. 물론 본인이 스틱 운전을 좋아한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나중에 타다가 중고차로 팔더라도 값을 더 후려맞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선호하질 않으니까.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어떤 도둑놈의 새끼가 자동차 훔쳐가려고 차문을 열고 탔단 말이에요. 근데 이놈이 바로 내려서 도망갔어요. 왜 그랬게요? 그 차가 스틱이었던 겁니다. 도둑놈의 새끼가 2종 5투면 했던 거죠. 현실적으로 1,570만원만 내고 추가하기에는 어렵고 147만원 자동 변속기 옵션 추가해주고요. 그러면 1,717만원이죠. 둘째로 스마트 트림은 시트가 직물 시트인데 이것도 25만원 더 주고 인조가죽 시트 꼭 달아야 합니다. 왜냐면 일단 인조가죽 시트가 단돈 25만원으로 개 싸고요. 직물 시트는 처음엔 괜찮은데 여름철 지나고 나면 내 땀이 시트에 배서 차를 타면 탈수록 알 수 없는 쿰쿰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방향제 달고 향수 뿌리고 해봤자 더 괴랄한 냄새가 돼요. 그리고 가죽 시트야 먼지가 쌓이면 닦으면 그만인데 직물 시트는 먼지가 속으로 들어가 버리니 털어도 먼지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인조가죽 시트도 필수업이죠. 추가하면 1,742만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포테인먼트 라이트가 있는데 54만원만 주면 후방 카메라하고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를 줍니다. 그 돈에 이 정도 옵션이면 진짜 개꿀이죠. 특히 8인치 오디오 필수인데 폰이랑 연동을 하려면 이 옵션 꼭 넣어야 합니다. 티맵 보면서 운전하려면 반드시 넣어야죠. 이렇게 하면 1,796만원이 됐습니다. 필수업만 넣은 깡통 모델인데도 226만원이 추가됐죠.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타고 다닐만한 아반떼 깡통은 1,796만원입니다. 풀업이 2,453만원인데 650이나 싸니까 개꿀이네요 하시겠지만 여기엔 치명적인 단점이 숨어 있습니다. 사이드미러를 수동으로 접어야 해요. 나 참 진짜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이거는 진짜 현대가 대놓고 깡통 드림 가는 고객들한테 모욕감을 주려고 아주 작정한 거 아닌가 싶어요. 이게 뭐냐고 모양 빠지게.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자친구랑 어디를 갔어. 근데 주차 간격이 좀 좁네. 사이드미러를 접어야겠어요. 그럼 딱 주차하고 차에서 내린 다음에 자기야 잠깐만 하고 운전석 거 접고 반대편으로 뛰어가가지고 주유소 거 접고 이게 뭐냐고 여친은 뻘쭘히 기다리고. 그리고 밖에 미세먼지 많거나 아님 내가 세차를 좀 밀었네? 그럼 손에 먼지 다 묻고 그 손으로 여친 손 잡고 갈 거야? 저도 영상 만들면서 이 부분에서는 현대한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럼 전동식 사이드미러를 넣으려면 1,948만원짜리 모던 트림으로 가든가 스마트 트림에선 245만원짜리 인포테인먼트 내비 원 추가해서 1,962만원이 돼야 해요.
아까 가성비로 뽑은 1796만원 깡통 트림보다 150에서 160만원을 더 내야 사이드 미러를 전동으로 접을 수 있다는 거죠. 참 기가 막혔어. 자, 합리적인 소비자 여러분, 우리 조금만 더 합리적이 되어 봅시다. 뭐하러 사이드 미러도 안 접히는 아반떼를 1800이나 주고 사야 합니까? 그럼 제가 지금부터 현대캐피탈 인증 중고차 사이트에서 아반떼 깡통 모델 살 돈으로 구매 가능한 개꿀 중고를 추천드려 볼게요. 반드시 이 차를 사라고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요. 1800만원으로 구매 가능한 이러한 선택지가 있으니 참고하실 겸 가볍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현케 인증 중고차에서 골라드리냐면 중고차라는 게 결국엔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도 최대한 적은 리스크로 중고차를 사려면 제조사에서 보증하는 중고차를 파는 현케 인증 중고차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현케 인증 중고차 사이트가 왜 개꿀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업로드한 영상을 한 번만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소나타 뉴라이즈 2.0 가솔린 스마트 스페셜 모델이고요. 2018년식입니다. 이 차의 가격은 1760만원으로 필수 옵션 넣은 아반떼 깡통보다 되려 36만원 저렴하죠. 외관은 이렇게 생겼고요. 개인적으로는 DM8 모델보다 디자인적으로 낫다고 생각합니다. 2.0 가솔린 모델이라 아반떼보다 기름 엄청 먹는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봤자 리터당 2에서 3km 차이입니다. 한 등급 위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구매를 결정지을 만큼 대단한 차이도 아니죠. 가죽 시트이고요. 소나타 뒷좌석 넓은 거야 워낙 유명하죠. 괜히 택시로 가장 많이 팔리는 게 아니죠. 제가 정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뭐냐면 아반떼를 인생 첫 차로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아마도 사회 초년생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남성분들 기준 군대 다녀오고 직장 다니면서 돈 좀 모아서 이거 이제 나도 차를 사야겠구만 하면서 사는 차가 아반떼일 텐데, 만약 이런 분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자식도 낳고 하시면 10중 8구 차 바꾸고 싶어지실 겁니다. 휠베이스는 소나타 뉴라이즈가 2805, 아반떼가 2720으로 소나타가 8.5cm 더 큰데, 이게 별 차이 없어 보여도 실제로 타보면 차이가 크게 느껴지고요. 특히 후륜 서스펜션이 소나타는 멀티링크, 아반떼는 토션빔입니다. 여친이랑 앞좌석에 나란히 타고 다닐 땐 못 느끼는데, 결혼해서 아이 낳으면 아이랑 와이프는 뒤에 타거든요. 그럼 그때 토션빔 맛을 아주 제대로 느껴요. 어디에? 골반에! 저도 모르고 살다가 제 차가 준중형이고 토션빔인데 애가 아플 때 애를 안고 뒷자리에 타고 아버지가 운전하셔서 병원 갔거든요. 근데 방지턱 넘을 때 진짜 골반이 나갈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불편한 뒷좌석에 여지껏 애랑 와이프를 태웠구나 싶으면서 빨리 중형차로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 제가 저조차고 차 바꾸겠다는 게 아니에요. 아이와 아내를 위해서지, 이런 피눈물 나는 가장의 마음을 왜 몰라주는 건지 억울해 죽겠어. 아무튼 첫 차로 아반떼 샀다가 결혼하고 애 낳고 또 바꾸기엔 금전적으로 손해가 크죠. 차는 사서 오래 탈수록 이득이거든요. 그러니 아반떼, 소나타, 그랜저 빌드업 하지 마시고 바로 소나타부터 시작하세요. 그 편이 금전적으로도 개이득입니다. 차량 설명 계속할게요. 크루즈 컨트롤 있고요. 주행거리 38,847km, 5만도 안 된 개꿀이죠. 하이패스도 달려있고요. 순정 내비 있고요. 후방 카메라에 무려 오토 에어컨이죠. 아까 아반떼 깡통은 다이얼이었고요. 버튼식 시동키고요. 아반떼는 키였죠. 트렁크도 넓고 휠도 멋있죠. 아반떼 휠은 이런 모양이고요. 무사고에 주행거리 4점, 운행품질 기본 등급 차량입니다. 신차가 2,625만원이었는데 지금 소비자가 1,760만원이죠. 차액만 865만원인데 여기에 판매자 마진을 200으로 고려하면 이 차가 실제로 맞은 감가율은 1,065만원이 된 셈이니 1년에 530만원 상당 감가를 맞은 겁니다. 이걸 보면은 왜 중고차를 사시는 게 개꿀인지 바로 이해가 가실 겁니다. 신차 사서 사고도 없이 관리 잘하고 타고 다녀도 2년 후에 팔면은 감가를 1천만원이나 맞는 거예요. 피 같은 돈 1천만원을 그냥 날리는 거죠. 근데 중고차로 사면 감가되는 속도도 느릴 뿐더러 오래 타면 오래 탈수록 감가율이 낮아지니 정말 개꿀입니다. 또 신차는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데 반해 중고차는 10%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중고차? 안 살 이유가 없죠. 이런 다양한 옵션들의 무엇보다도 전동 조절식 사이드 미러가 있다! 이제 여친 앞에서 모양 빠지게 사이드 미러 손으로 접지 마세요. 8건의 품질 개선을 시행하였다고 돼 있고 에어컨 필터도 갈아놨죠. 이 차 사면 그냥 바로 타고 다니면 됩니다. 완전 개꿀이에요.
보험 이력도 없고 소유자 변경 이력도 없고요. 엔진 미션 제조사 보증 기간도 2023년까지 낭낭하게 남아있네요. 어때요? 진짜 개꿀이죠? 정말 사고 싶지 않나요? 영상 만들다 보니까 내가 다 사고 싶더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차를 사라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1800만원이면 이런 개꿀 중고를 살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반떼 CN7은 신형 모델이고 소나타는 구형이지 않냐? 난 그래도 신형 모델을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어차피 지금 신차 사도 3년 후에 새로운 모델 나오면 구형되는 건 똑같아요. 소나타 뉴 라이즈든 LF 소나타든 YF 소나타든 구형 소나타 취급받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올해 처음 나온 신차 사서 주변에서도 신기해하고 구경하는 건 채 1년을 가지 못해요. 게다가 아반떼는 이코노미 준중형 세단이잖아. 굳이 제값 다 주고 비싸게 사서 강가 있는 대로 맞고 싸게 팔아 손해를 감수할 필요가 없어요. 아반떼 신형이 디자인이 잘 뽑히긴 했어요. 도로에서 주행 중에 만나면 진짜 멋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아무리 예뻐봤자 3년 지나면 오징어 되는 건 피할 수 없습니다. 신형 아반떼 나와봐요. 그런 개는 간지 쩔고 CN7은 오징어 같지. 물론 예외도 있긴 합니다. 삼각대 나오고 아반떼 AD 보니 선녀가 따로 없었죠. 근데 뭐 설마하니 현대자동차가 똑같은 우를 범하겠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워낙에 안 좋은 이미지가 많이 쌓인 중고차 시장이다 보니 중고차를 얘기하면 거부감이 먼저 드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형케 인증 중고차처럼 제조사에서 직접 보증하는 중고차도 있으니 조금만 리스크를 감수하면 개꿀 중고를 쉽게 추측할 수 있죠. 현재 도로를 달리는 승용차들은 모두 중고차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신차를 인수받아 사인하면 바로 그 순간부터 그 차도 중고차예요. 아반떼 깡통을 구매할 의향이 있으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합리적인 소비를 지향하시는 것이니 기왕 합리적인 김에 조금만 더 합리적으로 생각해 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안 고마워할 수가 없구만.